아스널과 첼시의 런던 라이벌 매치죠. 예, 이 경기에서 아스널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뭐 맨시티와의 1위 경쟁을 그대로 쭉 이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 패했다면은 맨시티한테 추격을 허용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위험했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래도 값진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아스날의 최대 무기인 코너킥이 있었다. 반면에 이제 첼시는 이 경기에서 또다시 퇴장자가 발생을 하면서 1대2로 패하면서 최근 3경기 연속 무승과 함께 첼시는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첼시는 약간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겠는데요.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에서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상 쓰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요케레스랑 에제가 공격진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뭐 그러니까 아스날은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선수단의 변화는 없었고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 물론 뭐 이번 경기 때 하베르츠가 부상해서 복귀해서 벤치에서 있고 교체 투입되고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최근에는 이 라인업이 거의 베스트 11이라고 할 수 있죠. 부상자들로 빠진 그런 전력 공백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에스테방이 부상으로 빠져 있죠. 에스테방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사르가 첫 선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첼시 소속으로 원래 스트라스부르에 임대에 가 있었다가 임대 복귀를 했는데 근데 사르는 좀 잊고 싶은 하루였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사실 주축들이 좀 빠진 경기이긴 했어요. 이 경기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이제 하토도 선발로 나왔고 쿠쿠렐라도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사르가 나오게 된 거는 포파나가 퇴장당하면서 지난 경기 때 이게 그 퇴장으로 자꾸 빠진 선수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첼시가. 그러니까 이제 선수단 변화가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최정예로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사르가 갑자기 막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경기 사실 초반에는 로베르트 산체스가 계속 미스를 했어요. 빌드업 미스를. 그래서 조금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경기에서 로베르트 산체스의 패스 성공률은 67%였거든요. 원래 골키퍼가 67%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첼시, 아스날, 맨시티 뭐 이런 팀들은 골키퍼한테도 짧은 패스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뭐 바이언, 뭐 바르셀로나, 파리 이런 팀들은 그래서 그 골키퍼들의 패스 성공률이 80%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로베르트 산체스가 초반에 계속 미스를 했어요. 이게 초반 장면이었어요. 초반에 터치 미스하면서 요케레스한테 뺏길 뻔했거든요. 뺏길 뻔한 걸 간신히 걷어내는 장면이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초반에는 조금 아스날이 공격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유효한 득점 기회들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아스날이 먼저 골을 넣고 나갔죠. 그리고 여기에는 결국 그 세트피스가 있었습니다. 아스날이 가장 많이 하는 형식의 코너킥이에요. 이 코너킥이 어떤 거냐면은 약간 파포스트 쪽에 선수들을 배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면은 쭉쭉 밀고 나가거든요. 여기 이제 팀버가 혼자서 2명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고 밀고 나가면은 그러면 뒤쪽에는 선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대1 상황이 오는 거죠. 2대1 상황에서 마갈량이스가 빠져서 타점 높은 헤더로 떨궈줬고 이걸 이제 살리바가 방향만 바꾸는. 그쵸. 이미 근데 여기 밀려서 첼시 선수들 6명이 바깥에 가 있는 거예요. 이쪽. 여기로는 볼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크린 해주고 있는 거죠. 스크린 해주고 그러니까 살리바가 헤더로 골을 넣은 거다. 그 대처가 늦었어요.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처가 늦었어. 그래서 첫 골이 아스날의 첫 골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살리바가 마갈량이스의 헤딩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 수비 듀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합작골을 넣은 게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뭐 첼시가 코너킥 공격을 첼시도 굉장히 잘해요. 이번 시즌 세트피스 골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가 첼시거든요. 아스날과 첼시가 가장 많은 팀들인데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세트피스 수비는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그게 이번 실점에서도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 조금 논란이 되는 판정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양쪽 다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부딪히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판정이 라이스의 핸드볼이었어요. 이것도 코너킥에서 올라온 거를 라이스가 일단 목 위에서 이렇게 감은 거. 사실 이것도 파울이죠. 이것도 파울인데다가 근데 뭐 프리미어 리그여서 몸싸움에 관대하니까 이것까지 봐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른 리그면 이거 파울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파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팔 맞고 나갔어요. 이거 부자연스러운 동작이잖아요, 이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핸드볼 반칙이 불렸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뒤에 애슬레틱 기자들도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되게 이 판정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서 이어진 코너킥에서 참고로 이거 실점할 뻔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막았잖아요. 네, 이 라야가 이거를 막아냈어요. 이게 이 맞고 뒤쪽으로 흐른 거를 와 근데 라야 이 집중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감고 시작했어. 라이스는 거예요. 시작부터 감고 시작해가지고 떠가지고 그랬었는데 뒤쪽으로 흘러서 이게 골이 될 뻔한 거를 라야가 완전히 걷어냈거든요. 손으로 쳐냈어요. 예, 라야가 걷어내면서 그러면서 다행히 또다시 이제 코너킥으로 연결됐는데 첼시가 그래도 바로 연결된 코너킥에서 골이 나왔습니다. 인카피에의 자책골이 나왔던 거였죠. 예, 인카피에의 자책골이 나왔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 조금 니어로 올린 거를 인카피에가 근데 일단 리스 제임스의 코너킥이 굉장히 잘 감아져 들어왔고 예, 그게 이제 인카피의 뒷머리를 스치면서 방향이 바뀌면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이게 추가 시간 2분이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첼시도 동점골을 넣은 가운데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트피스 한 개씩 나눠 가졌다 전반전에. 예, 그래서 이제 자책골로 연결시키면서 전반전을 동점으로 마쳤다라고 한 건데요. 전반전은 뭐 사실 전반전만이 아니고 경기 내내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예, 아스날 같은 경우는 수비맨디랑 라이스가 확실히 지쳤는지 그 둘에서 미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유는 첼시가 하는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부터의 빌드업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좀 결국은 코너킥에서나 그나마 상황들이 나오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전 자체가. 그런데 이제 후반 초반에는 첼시가 굉장히 몰아세웠어요. 예, 후반 초반에는 첼시가 몰아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일단 그 골키퍼 로베르트 산체스가 롱킥 보낸 거를 여기서 이제 또 미스를 범한 거죠. 이거는 사실 트로사르의 미스가 컸어요. 인카피에가 패스 준 거를 트로사르가 터치가 튀면서 여기서 이제 뺏긴 거죠. 그러면서 주앙 페드루가 패스 준 거를 이제 그대로 엔소 페르난데스가 정말 슈팅 잘 가져갔거든요. 저는 이 경기의 MOM은 라야라고 생각합니다. 잘 좋았어. 예, 라야가 팀을 구해낸 건데 라야가 구석으로 간 거 정말 손끝으로 잘 쳐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52분경에 주앙 페드루가 이제 헤더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예, 저는 근데 이거 라야는 반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라야는 이제 볼을 향한 경합이었거든요. 볼을 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된 거여가지고 볼을 먼저 닿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밑에만 보고서는 사람들이 라야 반칙 아니냐, 이거 페널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라야가 볼부터 쳤어요. 볼부터 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온 거여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페널티를 준다면 또 라이스 이건 살리바죠. 그 뒤에 잡은 거. 예, 살리바가 이렇게 잡고 있죠. 페드루를. 주앙 페드루를. 만약에 살리바가 이거 양손으로 감았잖아요. 이거 양손으로 감지 않았으면은 페드루의 점프가 더 높게 되면서 앞에서 잘라 먹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장면은 양팀 다 많았어요. 이걸 가지고 저는 뭐 아스날만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양쪽 다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장면은 어쨌건 간에 아스날 쪽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감는 장면들이 많았다. 저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이제는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룰을. 최소한 손을 감는 거. 그쵸. 이거는 원래 반칙이
다른 리그들은 다 반칙으로 불어요. 이렇게 손 감는 거는. 왜 여기 앞에도 손 감고 있고 여기도 손 감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플레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 감는 거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몸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등으로 이렇게 밀거나 어깨로 미는 것까지는 괜찮. 물론 뭐 어깨로도 이렇게 땅 부딪히는 건 그건 또 파울이죠. 근데 어깨끼리 이렇게 대고 미는 거 뭐 이런 건 몰라도 근데 애초에 이렇게 뒤에서 잡는 건 의도적으로 저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키퍼 보호구역이란 표현 자체는 없거든요. 그거 자체는 없는 거예요. 보호구역 자체는 없는 건데 근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감는 거, 몸을 감는 거라던가 미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는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요즘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너무 코너킥 위주로 가고 있고 너무 이 박스한 그러니까 롱스로인도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무조건 이 골 에어리어 안으로 보내기예요. 골 에어리어 안으로 보내서 이게 그냥 브렌트포드에서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브렌트포드가 승격팀인데 골 에어리어로 최대한 많이 보내서 거기서 이제 골 에어리어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니까 여기서 이제 혼돈을 만들어서 골을 넣는 형태로 승격팀 돌풍을 일으켰던 거고 거기서의 이제 세트피스 코치가 바로 현재 아스날의 조보 코치고 거기서의 세트피스 코치가 현재 또 이제 첼시 세트피스 코치하고 있고 거기서의 세트피스 코치가 또 현재 토트넘 세트피스 코치하고 있고 다 퍼졌거든요. 거기가 이거는 너무 이렇게 축구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손을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전술적으로 월드컵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리그들은 이렇게까지 감거나 하는 거 파울 불어요. 다 불어주죠. 챔피언스리그도 불어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똑같이 하다가 페널티킥 내주는 장면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하기 때문에 아마 월드컵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물론 최대한 많이 골 에어리어로 보내려는 거는 하겠지만은 이런 가운데 또 그 다음 장면이었죠. 또다시 이제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이제 그 코너킥 리스 제임스 리스 제임스 킥은 정말 예술입니다. 리스 제임스가 이제 코너킥 올린 거를 찰로바가 앞에서 이제 뒤로 보내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코너킥 패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니어로 붙이고 니어에서 파로 보내면은 파에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건데 왜냐면 그러면은 이쪽으로 선수들이 쏠릴 수밖에 없으면서 파에서 프리로 넣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딱 가장 전형적인 이 패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코너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인 건데 그래서 파로 보냈고 이걸 주앙페드루가 헤더를 가져갔는데 와 이거는 사실 이쪽으로 쏠리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뜨기 쉽지 않거든요. 역동작이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골키퍼가. 근데 라야는 뜹니다. 라야는 떠서 잡아냈습니다. 라야가 이 경기 진짜 MOM이었어요. 정말. 진짜 몇 개 더 실점 위기를 막아준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라야가 이것도 잘 막아낸 거였는데요. 결국 밀리니까 아스날이 먼저 이제 교체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트로사르를 빼고 이제 그 마르티넬리를 56분경에 넣었습니다. 왜냐면 트로사르가 좀 안 좋았잖아요. 실제 실점을 허용할 뻔한 장면도 트로사르 쪽에서 뺏기면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교체 카드를 가동을 했는데요. 아스날의 두 번째 골이 나온 거였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 아스날 선수들이 파포스트에 위치하고 있죠. 물론 골을 넣은 거는 물론 팀버도 파포스트에 있긴 했지만 팀버는 마킹맨이 있었는데 팀버가 헤더를 잘 떠서 찍어서 넣은 거긴 한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요. 선수들이 여기 있는 선수들을 너무 내비두고 있어요. 첼시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달려가잖아요. 두 명이 달려가면은 이게 만약에 팀버가 안 맞았어도 이쪽에서 실점이 나왔을 거예요. 너무 이 파포스트에 대한 수비가 취약했다. 그것도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는 세트피스를 이렇게 가져가는 장면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게 가져가다가 어쨌건 팀버한테 실점을 허용한 겁니다. 근데 이 실점을 허용한 과정에서 이제 그 네투가 항의를 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주장인 리스 제임스가 내가 항의할 테니까 하지마 하면서 말렸는데도 네투가 항의하다가 옐로를 받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스노우볼이 됩니다. 큰 스노우볼이 되는데 근데 이 항의한 이유가 로베르트 산체스가 밀려서 막을 수 없었다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로베르트 산체스 자체가 밸런스가 무너진 거였고, 그리고 도리어 본인 선수한테 충돌이 된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파울을 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 장면들이면 모를까, 이거 여기서 이제 뭐 팔 감은 거랑 여기서 팔 감은 거랑 아무튼 다른 데서 팔 감은 거가 문제였으면 모를까,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골 장면이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골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항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퀘인이 항의해서 옐로 카드를 네투가 받았고요. 바로 3분 뒤에 네투가 마르티넬리한테 거친 태클을 범했죠. 이거 발이 감겼죠? 양 다리에.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끼었어. 옐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투가 이제 그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네투가 3분 만에 옐로 카드 2장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진짜 불필요한 항의를 해서 이것 때문에 옐로 받았던 게 결국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 항의 안 했으면은 이것 때문에 퇴장 안 당했거든요. 옐로 카드로 끝났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첼시는 이게 문제예요. 선수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너무 잘 도발해도 넘어가고, 그렇죠. 제어를 못하는 거야. 감정 제어를. 감정 제어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리더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매 경기 카드가 너무 많아요. 이게 3시즌 연속인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첼시가 퇴장을 당하니까 결국 이제 교체 카드를 감행을 했죠. 뭐 그래도 크게 변화는 안 했어요. 같은 포지션에 같은 선수를 넣었습니다. 왼쪽 풀백이었던 하토가 안 좋다 보니까 하토 빼고 귀스토 넣고, 이제 안드레이 산토스 빼고 라비아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스날도 교체 카드를 감행을 했죠. 요케레스가 부진하니까 요케레스 빼고 하베르츠 넣고, 이 경기 라이스 빼는 거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면 라이스가 이 경기는 라이스답지 않았어요. 라이스는 수비맨디 라이스 이 둘이 가장 안정감이 좋은 선수들인데 최근에는 지쳤는지 계속 미스가 나와요. FA컵 때 좀 쉬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뇌르고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첼시가 막판에 또 이제는 공격 쪽에 카드를 넣은 거죠. 왜냐면은 1대2로 패할 수는 없으니까 공격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 이제 뭐 86분경에 엔소 페르난데스랑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랑 이제 파머가 조금 앞에 부상이 의심되는 그런 장면도 있고 했다 보니까 이 둘을 빼고 델랍과 가르나초를 넣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센터백인 사르를 빼고 이제 아다라비우르를 넣은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첼시가 추가 시간 4분경에 또 득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르나초가 빈 공간을 잘 들어와서는 이거 로빙 패스 정말 잘 넣어줬어요. 가르나초가 로빙 패스 기가 막히게 넣어줬고, 주앙 페드루가 침투에 들어가서는 이 수비 사이를 침투에 들어가서 슬라이딩 슈팅을 잘 가져갔는데, 와, 또 라야 미친 선방. 와, 그러면서 라야가 이 경기에 MOM 영웅이었다. 라야 덕에 아스날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내용 자체는 그냥 별로 그렇게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과 첼시라는 그 팀들이 주는 체급과 그 팀들이 주는 기대감 대비는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너무 코너킥에 의존하는 경기이기도 했었고, 슈팅도 많지 않았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유려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지친 게 조금 보였었고, 첼시가 그나마 조금 더 만들어가긴 했지만은 첼시도 미스가 있었던 데다가 퇴장까지 나오면서, 특히 여기 이렇게 몰아세울 때 퇴장이 나오면서 찬물을 제대로 끼얹은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2대1 아스날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근데 공교롭게도 2대1 스코어가 많아요. 일요일 경기들이 전부 다 2대1 스코어로 끝났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렇구나. 당일에 있었던 4경기 이상 치러진 그 당일 경기에서 모든 스코어가 동일하게 끝난 게 처음인데다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다 홈팀이 2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은 더 기이한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날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부 다 그래서 2대1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스날이 맨시티한테 다시 이제 승점 5점 차로 앞서게 됐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이 경기 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6위로 내려앉게 된 거죠. 원래는 5위였거든요.
예, 5위였는데 리버풀은 승리를 했잖아요. 웨스트햄한테 골득실에서 앞서고 있었으나 이제 그것까지 밀리면서 6위가 됐는데 그러면 일단 첼시의 문제가 뭔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로세니오 감독 부임하고 나와서 패배가 3패예요. 근데 다 아스날이네. 네, 다 아스날한테 패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최근 흐름은 조금 안 좋긴 하죠. 리즈랑도 비겼고 번리랑도 비겼고 리즈 번리한테 비긴 게 컸어요. 번리전 비겼을 때는 또 퇴장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추가 시간 실점하면서 비겼고 그리고 이번에 패했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 무승. 이게 좀 흐름은 안 좋다 첼시가. 그리고 첼시가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은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은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큰 역할은 이제 퇴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아스날은 이제 그 첼시가 이제 아스날만 만나면은 요즘 유난히 약하죠. 예. 아르테타 감독 체제 그가 상대가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 상대로 지금 계속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프리미어리그 9경기 3무 6패죠. 5명의 감독이. 예. 5명의 감독이 승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 승리는 투회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3무 6패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아스날만 만나면은. 근데 이제 그 첼시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제 그 퇴장에 있는 거거든요. 첼시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퇴장이 7명이에요. 당연히 독보적인 1위죠. 이번 시즌. 에버튼이 4회, 그리고 웨스트햄 3회, 그리고 울버햄튼 3회, 토트넘 3회인데 첼시가 거의 2배 이상 많은 거죠. 그리고 공식 대회로 따지더라도 그러면 여기 챔피언스 리그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리그컵 하나 있고 하면서 총 9명이 퇴장을 당했어요. 9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이는 프리미어리그 팀 역대 단일 시즌 최다 퇴장 타입니다. 썬더랜드, 퀸스파크 레인저스 이렇게와 함께 최다입니다. 그리고 아직 프리미어리그 10경기가 남아있고 저는 10경기 늘어난다 봅니다. 근데 선수들이 너무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팀이 지금 계속 못 이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제어해줄 선수도 없고 감독도 사실 초짜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레스카도 거의 감독 경력이 없는 레스터 맡다가 처음으로 이제 2번째 감독을 했던 거였고 로세니어도 헐시티랑 스타스부르 맡다가 첼시 온 젊은 감독이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첼시는 감독도 선수도 다 젊게 간 자인 건데 그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건 맞긴 해요.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문제는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퇴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맨유의 첼시의 퇴장 일치가 나오는 건데요. 맨유전 0대0 상황에서 5분 만에 퇴장당해서 1대2로 졌고요. 브라이턴전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53분 퇴장당해가지고 1대3 역전패를 당한 거죠. 그리고 벤피카전은 1대0 승리한 게 추가 시간 6분 퇴장당하고 바로 경기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고요. 노팅엄전도 3대0으로 크게 이기고 있다가 경기 막판에 퇴장당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대0으로 이긴 거고 울버햄튼 정도 3대2 상황에서 경기 종료 4분 남기고 퇴장이어서 4대3이었던 거였고 이제 아스날과의 리그컵이었죠. 예, 이때가 0대0 상황에서 33분 퇴장당해서 1대1 무승부였는데 이때는 아스날이 무리하지 않았죠. 왜냐면 1차전에 이겼기 때문에 2차전 비기기만 해도 돼서. 그리고 이제 풀럼전 0대0 상황에서 22분에 퇴장을 쿠쿠렐라가 당했고 졌어. 1대2로 졌고 그리고 번리전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가운데 72분에 퇴장을 당해서 추가 시간에 실점해가지고 1대1 무승부. 그리고 이번에는 1대2 상황에서 70분 퇴장당해서 그대로 패. 자꾸 이렇게 퇴장자가 나오면서 비길 경기 지고 이길 경기 비기고 심지어 이길 경기 진 것도 있죠. 보면은 포파나는 브라이튼전인 거죠? 예, 이거 포파나예요. 여기 잘못되어 있는 거야. 브라이튼이요. 번리전이야. 번리전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BBC 자료인데 BBC가 잘못 적었어요. 번리요. BBC가. 예, 번리전이에요. 제가 그래서 번리전으로 바꾼 거예요. 이 퇴장당한 선수도 다 달라. 예. 거기다가 심지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포메이션이요. 퇴장당한.
마레스카 감독까지 퇴장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감독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팀 컬러네요, 이제. 예. 이제 여기 두 자리만 채우면 됩니다. 파머, 엔소 페르난데스 퇴장 당하면은 그러면 퇴장 베스트 11 됩니다. 이런 가운데 뭐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나온 거예요. 디 애슬레틱에서는 네투가 아스날전에서 퇴장 당하면서 첼시가 이번 시즌 왜 10번째라고 하죠? 마레스카까지 10번째. 마레스카까지 10번째 퇴장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퇴장도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무모한 태클, 무모한 팔꿈치 공격, 그리고 라스트 수비수의 그 파울, 그거는 이제 명백한 득점 기회. 뭐 그리고 또 이제 항의하다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퇴장도. 그리고 심지어 마레스카는 과도한 세레모니 퇴장. 그래서 죽음과 세금과 첼시의 퇴장은 피할 수 없다. 이 죽음과 세금 피할 수 없다가 유명한 문구잖아요. 예,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루세니어 감독조차도 이건 우리가 무조건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규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아스날전을 앞두고 루세니어가 선수들 불러가지고 이거 관련된 얘기들을 했대요. 대화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거지. 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 굉장히 예,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저는 첼시는 사실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거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하지만은 적어도 수비나 아니면 수비형 미들이나 이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포지션 있잖아요. 거기에는 베테랑이 한 명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 경기 중에 말에 힘이 또 실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 중요해요, 역할이 진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단순히 이제 퇴장만 문제가 아니에요. 첼시가 지난 3시즌 동안 카드가 많아요. 카드 자체가 많아요. 그리고 이 카드도 다 다양해요. 택티컬, 이거는 그 전술적인 파울에 의한 옐로 카드인 거죠. 이거는 이제 부주의한 파울에 대한 옐로 카드인 거죠. 그 외에도 뭐 시간 지연에 의한 옐로 카드 해가지고 이거 항의에 대한 옐로 카드, 시뮬레이션에 대한 옐로 카드, 정말 다양해요. 다양하게 옐로 카드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2023-24 시즌에 옐로 전체 카드 숫자가 111장으로 프리미어리그 1위였어요. 그래도 줄었네. 최다. 서서히. 지난 시즌 아니죠.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네. 시즌이. 남았네. 이번 시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도중이에요. 10경기가 남아있어요. 75장 10경기에서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 시즌 카드 수가 프리미어 리그 기준인 거죠?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 기준이에요. 10경기에서 102장을 넘으려면 넘을 것 같은데? 102장은 하긴 뭐 경기당 옐로 카드만 받아도 그렇죠. 되니까. 옐로 카드만 3장 받아도 돼요. 3장만 받아도 넘어가. 105장이에요. 경기당 3장 받으면은 105장이에요. 근데 경기당 3장은 나오잖아요.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첼시가 보엘리 구단주가 부임하고 나서 완전 어린 팀으로 아예 그냥 영입도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7년 계약, 8년 계약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계속 이게 첼시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과거의 아스널과 정반대예요. 벵거 감독 시절에 이제 2004년쯤부터의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의 그때 이 벵거 감독의 아스날이 유치원 팀이라고 했잖아요. 벵거의 유치원이라고 해가지고 세스크, 월콧, 윌셔 막 이런 어린 선수들 쓰던 팀이었잖아요. 그때의 아스날은 마지막에 무너지는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굉장히 유약했고 근데 첼시가 세트피스 공격은 좋지만은 세트피스 실점이 2번째로 많아요. 웨스트햄에 이어서. 그것도 약간은 조금 노련미 부족 이런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거칠게 들어올 때 거기에 또 취약했어요. 그때의 아스날이. 그래서 항상 볼턴, 스토크 이런 팀한테 약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벵거의 아스날이 첼시의 무리뉴한테 약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첼시의 무리뉴도 약간 피지컬적인 축구를 했잖아요. 지금 첼시가 딱 그래요. 그래서 원래 첼시의 무리뉴 때는 아스날 상대로 독보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때는 첼시가 맨날 아스날 두들겨 팼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아스날이 첼시를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리고 아스날이 피지컬 축구를 하고 있어요. 아스날이 그 세트피스 축구를 하고 있고
그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두 팀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벵거가 이끄는 아스날은 이런 가장 어린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축했는데 그때의 아스날 축구 정말 매력적이었다. 젊음의 활력이 느껴졌는데 연약함이 내재되어 있었다. 근데 첼시가 지금 아스날의 모델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극단적으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탠포드 브리지 팀이 벵거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얘기를 한 건데, 또 그러면서 한때 첼시는 아스널을 압도했다. 무리뉴 때죠. 무리뉴 때. 하지만 벵거 감독이 신뢰했던 젊은 선수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대처할 만큼 성숙함이나 회복력, 졌을 때 이제 바운드하는 거죠. 예, 그게 반등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됐다. 첼시는 유소년 육성을 우선시해왔고 유럽 모델리그에서 평균 연령이 4번째로 어리다. 왜냐면은 원래 유럽 모델리그 평균 연령은 프랑스 리그나 독일 리그가 가장 어린 편이거든요. 근데 그 팀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팀들 가지고 경쟁에서도 4번째로 어린 팀이에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트로피가 없고, 이제 아스널은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노련한 팀이 됐지만은 첼시는 유망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승 야망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쨌든 아스날 지금 이번 시즌 우승 도전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뭐 이 경기에 대해서도 디 애슬레틱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아르테타 감독은 아스널에게 또다시 큰 손실로 이어질 뻔했던 개별적인 실수들을 경계해야 된다. 왜냐? 라이스랑 살리바랑 수비맨디 이런 선수들이 모두 다 좀 미스를 했다. 하지만 네투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아스날이 강팀인 거고, 안 좋을 때도 이기는 게 강팀의 요건, 반면에 알아서 무너지는 게 강팀의 요건이 아닌 요소, 이걸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인 거죠. 이런 가운데 아스날은 역시 코너킥 최강자. 그래, 이번에 뭐 물론 자책골도 있었지만 3골 다 또 코너킥에서 나왔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코너킥에서 선제골을 넣은 게 9골이거든요. 선제골 넣은 게 9골인데 이게 1994-95 시즌 사우샘프턴과 함께 최다 기록인데, 이때는 경기 수가 많았어요. 42경기 체제였어요. 4경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4경기가 더 적고도, 그리고 아직 시즌 남았잖아요. 10경기 정도 남았잖아요. 예, 남았는데 9골을 선제골로 넣고 있는 거고요. 선제골만 9골을 넣고 있냐? 아니다. 결승골도 9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2-13 시즌 맨유의 기록을 넘어섰네. 결승골 최다 코너킥골. 코너킥이 선제골도 넣고 결승골도 넣고, 그 이제 코너킥 넣고 1대0으로 이기는 경기들 같은 경우는 선제골이 또 결승골이 되는 거잖아요. 아스널의 이번 시즌 코너킥골은 16골인데 이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코너킥골 공동 1위. 웨스트브롬의 2016-17 시즌, 그리고 올덤의 1992-93. 이때는 42경기. 아직 그 10경기 남았습니다. 충분히 뭐 또 경신할 수 있겠네. 깨겠죠. 예. 근데 이제 뭐 크리스 서튼 같은 경우 예전에 그 블랙번에서 활약했던 선수죠. 예, 그 세트피스로 또 한 번 승부를 갈랐다. 아스널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 기세라면 우승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아스널이 끝내 정상에 오른다면 과연 이 팀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추악한 우승팀으로 남게 될까? 이날 경기에서는 기대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반진혁 기자는? 아니 뭐 추악한 우승이 어디서 우승을 하면 저도요. 뭐 그 우승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리고 규정에서 어긋난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규정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가 몸싸움에 관대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스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첼시도 이렇게 했고, 맨유 에버튼전 봐도 그렇고, 요즘은 모든 팀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이번 시즌 재미없어지고 있는 것도 맞긴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다양한 패턴의 세트피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걸 보는 재미도 있긴 하지만은 너무 다 박스 안에 몰려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규정이 좀 바뀔 필요성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박스 안에서는 원래 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심판협의회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즌 박스한 파울들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몸싸움을 민감하게 보겠다라고 했어요. 시즌 시작하기 전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는 그러면 아스날한테는 조금 피해가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고서 정작 안 보고 있어요. 바뀌지 않았죠. 예, 바뀌지 않은 게 문제예요. 거기도 심판 문제야? 아, 진짜 심판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되니? 심판 얘기 언제까지 해야 돼? 예. 워낙 심판만 하면 이제 욕을 하다 보니까 반지혁 기자가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저는 더 민감하게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파울들 미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몸을 잡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냥 몸끼리 부딪히는 거에는 뭐 관대하게 봐주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적어도 손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린 거거든요. 추악한 우승팀으로 남게 될까에 대해서 뭐라고 단 거냐면요. 나는 첼시 팬이지만 아스날이 세트피스에 특화된 팀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게 규칙에 부합한다면 왜 안 하겠냐. 다 하는 거다. 심판이 경기 중에 몇몇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사실 그러니까 첼시가 자멸한 게 크죠. 퇴장당하면서.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막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그것도 많더라고요. 그 댓글에다가 야 너네 BBC 뉴 세트피스 킹 리버풀이 아름다운 어떤 걸 이룰 수 있다 이래놓고서는 바로 이런 거 올리면 어떻게 하냐. 예,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내로남불이냐 약간 그치. 좀. 야, 그런 느낌이지. 예. 한편 제가 이 경기 뭐 MOM은 이제 라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조아트 골키퍼도 조아트. 예, 이제 그 BBC MOTD 나와가지고 라야가 아스널이 3월에 리그 선두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해줬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저도 뭐 이 경기는 라야 아니었으면은 사실 비기는 경기 아니면은 역전패를 당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보고요. 감각적으로 막았던 것도 많았어요. 예. 이제 1위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 최근 5경기 결과에서는 사실 아스널이 위험했죠. 브렌트포드랑 이제 울버햄튼한테 연달아 비기면서 위기였는데 아스날 잡고 첼시 잡고 반등하는데 성공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맨시티도 요새 상승세죠. 세메뇨랑 게이 영입 정말 잘해가지고 그래서 최근 4연승. 예. 그러면서 현재 승점 5점 차인데 한 경기는 덜 했으니까 맨시티가 2점 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양 팀의 남은 경기 일정들을 놓고 보면요.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아스날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아스날이 힘든 일정을 이걸로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날의 남은 팀들의 평균 순위가 11.6위.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남은 팀들의 평균 순위가 10.4위인 건데요. 결국 그래도 가장 큰 관건은 4월 18일. 맨시티. 서로의 맞대결. 예, 이 맞대결이죠. 여기가 진짜 우승 결정 경기예요. 예, 여기가 우승 결정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예,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